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치 이유희 기자입니다. 이동환 변호사입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저희가 그 여의도 사무실에서 당산 쪽 사무실로 이사를 했는데요. 아직 사무실 정리가 완벽히 되지 않았고, 특히 스튜디오가 아직 꾸며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급조를 해서 방송을 하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급조해서라도 방송을 하는 이유는요, 오늘 저희가 항소심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예. 변호사님, 오늘 항소심 첫 공판 네. 어떻게 이제 몇 시에 열렸고 뭐 네. 대강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변희재, 예. 황희원, 이우희, 오문영 4명에 대한 그 항소심 재판부가 처음으로 열렸고요. 새로이 재판부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처음 이렇게 선을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예. 부장판사급 예. 이상들로만 3명을 모아서 경력 대등 재판부라고 이렇게 뭐 법원에서 또 야심차게 뭐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하네요. 예. 근데 오늘도 좀 다이나믹한 상황이 연출됐죠. 예. 예. 드릴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예. 일단 재판이 예정된 시각은 오후 2시 반이었어요. 2시 네. 반에. 2시 반에 공판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제 변희재 대표하고 황희원 대표에 대한 보석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막상 이제 법정으로 네. 들어가려 하는데 예. 일정표를 봤어요. 예. 일정표에. 근데 예. 이거 뭐지? 딱 우리 재판은 10분 정도만 할애가 된 거예요. 그렇죠. 앞뒤로 재판이 음. 짜여져 있더라고요. 네. 예. 아니 이게 항소심을 진행하려면 일단 뭐 기본적으로 할 얘기가 많은데, 그렇죠. 그리고 뭐 검찰 측에서도 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상태고, 예. 일단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 요지를 설명하는 것만 해도 예. 보통 3-40분 잡아먹는단 말이죠. 예. 예. 양쪽 얘기 다 들으려면 최소한 1시간은 이제 할애를 해줄 줄 알았는데, 네. 굉장히 짧은 시간을 지정해 놨더라고요. 이게 거의 음. 민사 재판이 보통 10분 단위로 잡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네. 예. 10분 단위로 잡아가지고 전에 제 앞선 사람이 재판하고 있으면 들어가서 대기하다가 네네. 제 재판하고 있을 때 뒷사람 들어오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민사 재판인데, 네네네. 오늘 구속 사건의 형사 재판을 네네네. 앞뒤로 사건 잡아놔서 10분을 할애해 놨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뭐 형사 사건도 뭐, 예. 뭐 정해진 건 없는데, 예. 예. 뒤에 사건들은 간략한 뭐 사건들이 있으면 뭐 네. 이렇게 잡는 것도 뭐 다른 건 아닌데, 예. 1심 재판 때는 아예 오후 시간대를 전부 다 비었잖아요. 비웠단 네. 말이죠. 네. 몇 시간 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 예.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그런 배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전혀 없었어요. 예. 저희가 사실은 변 대표가 우리가 김경수 수갑을 채우지 않고 법정에 출두하는 그것 때문에 변 대표가 꽤 며칠 동안 이렇게 외부와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혹시 뭐 새 나갔거나 아니면 그 정보로 인해서 재판을 그렇게 작게 잡았나 뭐 그런 의심도 했지만은 네네. 아마 그건 아니죠. 예. 제가 어제 나왔으니까 접견을 네. 가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이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수갑을 안 차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변희재, 황희원 이 두 사람한테는 수갑을 차야 된다. 네. 교도소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을 문제를 삼았어요. 예. 그 문제를 삼고 내일 재판 안 나가겠다는 예. 걸 이제 저한테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교도관이 예. 엄청 그거를 따지더라고요. 따져요. 이 내용을 뭐 밖에다가 뭐 보낼 거냐 어쩔 거냐 막 이러더라고요. 아니 이거 변호인이 의견서 변호인과 얘기하는 내가 변호 의견서를 제출할 거다 예. 그랬는데도 그 접수하는 사람 말고도 그 뒤에 네. 앉아 있는 양반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보면서 그러니까 변 대표가 쓰신 음. 불출석 사유서 불출석 사유서를 나한테 주려고 아. 하는데 이거 뭐죠? 내용이 뭐 이런 겁니까? 뭐 그게 따진 것이 이미 구치소 안에서는 꽤 이슈가 됐던 거네요. 그렇죠. 그런 교도관들까지도 음. 그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을 보고 그래서 놀랄 뭡니까 정도로. 이거 내용까지 검열하는 겁니까? 이랬죠. 아 변호사님께서. 예, 그랬더니 아니 뭐 그건 아니고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교도소 내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예.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예. 김경수를 내보낼 때 예. 수갑을 차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 내부에 이제 호송 차량을 타기 전에 예. 그 수인들이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70세 이상인 경우에만 안 찰 예. 수 있다. 그걸 출정소라고 하나 보더라고요. 네, 출정소에서. 근데 이제 70세 이상의 네. 노인이나 네. 여성인 경우에 네. 예, 수갑을 안 채울 수 있다. 네. 그런 문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어.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생활해 왔는데 예. 김경수가 여러분 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경수가 처음 구속돼서 법정 출두할 때 보석 심리 출두할 때 수갑 안 차고 서류 봉투 딱 들고 여유롭게 웃으면서 가는 게 그건 뭐 법정 출두가 아니라 뭐 선거 출마하는 장면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양복 입고 이렇게 그래서, 자유롭게 네. 이제 왔죠. 그걸 변 대표님이 그 사진을 보고 놀라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너무 깜짝 놀란 거죠. 네. 이 굉장한 특혜거든요. 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석 심리까지 잡혀 있는 날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교도소장이 예. 물론 이제 대검 예교나 그런 곳에는 규정이 있어요. 예. 원칙적으로 수갑을 차야 된다. 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수용자가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네.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 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예. 그렇다면 뭡니까? 그 수갑을 채우는 경우는 뭐죠? 뭐라고 해석이 되죠? 도주할 도주가- 우려가 네. 있는 사람으로 예. 판단된다는 뜻이에요. 그쵸. 우리 수갑을 안 채운다는 것은 예. 이 사람 도주할 우려는 없다. 예. 교도소에서부터 이렇게 벌써.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 날이 보석 심리라는 날이다. 보석 심사라는 것은 그 피고인이 구속돼 있는 경우에 예. 원칙적으로 불구속 재판을 허용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교도소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수갑을 차고 나왔는데 네. 그러면 이게 상충되지 않습니까? 상황 자체가. 예. 예를 들어서 안 차고 나왔으면은 저 사람은 도주의 우려가 없구나. 그렇죠. 바로 이 점을 이제 변희재 대표가 지적을 한 것이에요. 예. 예. 원칙적으로 규정 위반이죠.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교도소 측이 해명을 했어요. 예. 변희재 대표가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이의 제기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구치소 수용자 모두가 예. 그 김경수가 수갑을 안 차고 나올 때까지는 70세 이하의 남성들은 모두 수갑을 차는 것으로만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 전날에 바로 어제 이 얘기를 교도소 측에 얘기를 하니까 예. 교도소에서 뭐라고 하냐면 구치소. 네, 구치소에서 일단 재판 다녀온 후에 심사를 하겠다. 일단 갔다 와서 봅시다. 수갑 그랬다는 차고 갔다 거예요. 와서 봅시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네. 심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갔다 온 다음에 갔다 온다. 도주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그런 심사 절차가 진작부터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 1심 재판 때까지 대체 그 얘기를 왜 안 해주는 거죠? 그렇죠. 심사를 했어야죠. 네. 수갑을 채워서 보내는지 안 채워서 보내는지. 그런데 과연 김경수의 경우에도 그런 심사를 거쳤느냐 하는 것도
그렇죠. 예, 그것도 문제가 될 수 그것도, 있고. 예, 문제고. 일단은 변 대표가 명쾌합니다. 명쾌하게 이 상황은 뭐 복잡한 것이 없고 네네네. 변 대표의 주장은 이겁니다. 문재인의 최측근이 누린 반칙과 특권을 거두어 들여 원래 규정대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김경수도 수갑 채우면 된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서울구치소에 있는 70세 이하 모든 도주 우려가 없는 그 재소자들에게 모두 다 수갑 채우지 말아야죠. 예. 그래서 변 대표는 서울구치소가 입장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보석심리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항소심 첫 공판 관련된 그 매체들의 보도가 전부 변 대표의 이 불출석 사유서를 주제로 뽑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기자들이 그 문제를 기사로 쓰셨어요. 예. 예, 바로 또 그 네이버에 예. 올라오더라고요. 예. 또 그 동안에는 뭐 저희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저는 재판정에서 예. 뭐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 얘기는 예. 1도 안 실리고 예. 검찰 얘기만 예, 실리고 예, 예.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였는데. 근데 오늘은 예.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또 다 우리 얘기만 들어주니까. 근데 그게 맞으니까 기자분들도 그런 판단을 하셨던 거죠. 예. 예. 그 김경수는 똑같아요. 항소심 첫 공판이에요. 예. 자유로운 손으로 하고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변희재 대표한테 대해서는 예. 구치소에서 무조건 수갑을 채우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예. 거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예. 어쨌든 변호사님 요 변 대표님의 불출석 사유서 관련해서는 네네. 그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네. 더 이상 그 반칙과 특권이 없는 시대로 가야 된다. 네. 그죠?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끝내야 된다. 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로남불이 그냥. 근데 저는 바로 오늘 또 경험하고 왔잖아요. 어떤 특권과 특혜. 김경수는 아마 특혜를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반칙이 네. 이거 특혜죠. 그건 네. 말 네. 돌릴 것도 없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는 아마 민정수석이 보고를 안 올린 모양이에요. 네, 국무회의 때. 내일 국무회의 때 꼭 예.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민정수석,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 내용은 오전에 그 변 대표의 그 불출석 사유서가 공개가 되면서 네. 많은 그 유튜버들께서 네. 자세히 전달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문이 네네. 그래서 요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네네네. 우리 첫 공판 네네네. 재판부와 첫 대면이셨는데 재판부 네. 표정이나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 김경수 또 얘기를 하는데 예. 그 항소심 재판부에서 그 차문호 재판장님인가요? 예. 예. 굉장히 젠틀하게 네. 어떤 식으로 내가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설명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예. 왜냐하면은 재판하기 전에 그 예. 민주당 의원들께서 네. 이거 뭐 김경수 뭐 무조건 뭐 억울하다 이렇게 막 계속 이제 그 여론전을 했기 때문에 예. 재판부에서 압박을 받았기 때문인지 예. 내 재판 할 동안에는 철저하게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고 전혀 뭐 치중한 일이 없다. 예. 혹시라도 뭐 불만 있으면은 기피 신청해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재판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죠. 그렇죠. 기피 신청할 거 아니면 날 믿어달라 이거 아니에요? 네, 재판부가 미리 그렇게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것도 특권 같아요. 특혜 같아요. 그런 말을 할 필요 없거든요. 예. 네, 원래 판사는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을 하면 되는 건데 예. 굳이 그런 말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오늘 저도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 재판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네. 표정이 너무 냉랭한 표정으로 세 분 다 너무 쎄해가지고 쎄하죠.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너무 점잖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진짜 네. 저 얘기해야겠어요. 네, 네. 그 판사 중에 한 분 표정은 도끼눈이더라고요. 도끼눈. 거의 도끼눈 뜨고 재판정을 내려다보면서 저는 그런 표정 처음 봤습니다.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네. 마치 뭐 적폐 세력을 쳐다보는 듯한 그 노골적인 그 표정을 띠면서 네, 네. 한 번도 그 표정을 거두지를 않더라고요. 유 기자님도 네. 나름 이제 재판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좀 인사도 많이 왔고 어느새 그렇게 네, 됐습니다. 경력이 굉장하신데 예. 그간 이런 경험이 없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처음입니다. 그죠? 재판부라는 거는 네. 공정함을 표방을 하고 네네네. 판결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번 재판부는 노골적인 게 음. 너무 놀랐어요. 네네네네. 뭐, 그 다음 재판을 잡을 때에도 똑같이 그냥 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변호인단이 이거 10분으로 또 잡아주시면 안 된다. 네. 최소한 공판중심주의가 되려면은 저희가 변론에서 얘기할 게 많은데 네. 그러려면 1시간 정도는 최소한 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도 이제 잘라서 30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랬죠. 예, 예, 예. 그래서 차 변호사님이 또 그 30분은 안 된다. 네. 예, 그렇게 또 다시 항의를 하니까 네. 그제서야 1시간 반인가요? 2시간? 네, 30분 정도 땡겨 예, 주셨죠. 더 잡아주긴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1심 때는 그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해서 그 네. 이후 시간을 비워뒀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지금도 그 정도는 돼야 하는 게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도 내신 서류가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뭐뭐 내셨죠? 저희가 항소 이유서 예. 첫 번째 냈고요. 예. 두 번째 그다음에 그 증거가 조작된 것에 대한 변론 여지서를 제출했고요. 네. 그리고 태블릿 PC에 대해서 감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해서 감정 신청서를 네. 제출한 상태예요. 예. 네. 그것도 추가적으로 1심 재판 이후에 또 네. 추가적으로 발견된 증거들을 새롭게 네네네. 많이 담은 건데. 네네. 예. 일단은 오늘은 재판부에서 뭐 할 수 없다, 진행할 예. 수 없다, 피고인이 없기 때문에 예, 예. 할 수 없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시니까 뭐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다 일단 예.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아예 게시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뭐 다음번에 예.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피해자 측 변호사라고 오자성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그 지평에 소속된 변호사고요. 이 변호사가 1심 때부터 JTBC의 피해자 측 변호사로서 거의 뭐 재판 내내 꼼꼼하게 메모를 하고 그리고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서 피해자 측의 그 입장을 적극적으로 막 호소를 하고 그리고 피고인들이 막 피해자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강하게 막 비판도 하고 그러고 또 피고인들의 외부 활동, 카페나 뭐 기사나 영상 등을 통해서 했던 외부 활동을 일일이 모니터링해서 그거를 재판부에 거의 보고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항상 제시했던 그런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가 오늘도 왔습니다. 왔는데 이거는 변호사분들은 잘 못 보셨어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 오자성 변호사가 그 방청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방청석에 그 분리대가 있고 재판정과 방청석 사이에 분리대가 있고 그 분리대 앞쪽으로 일렬로 의자가 놓여 있어요. 그럼 거기에 그 재판정의 경위들이나 증인들이 오면 증인들이 잠시 앉아 있고 뭐 이런 그런 자리인데 보통은 그 자리에 피해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1심 때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분들이 3분이 참석하시고
그 황 대표 앉으시고 자리가 모자라서 저와 그 오 기자는 그 자리 그 열에 앉았거든요. 근데 오 기자 그 오자성 변호사가 저쪽에서 좀 멀리 저 검사 쪽에 있는 그 이제 저기 경위들 앉는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있는데 경위 중에 좀 책임자급으로 보이시는 분이 그 오자성 변호사에게 다가가더니 이쪽으로 앉으라고 안내를 하는 겁니다. 안내를 하는데 그 자리가 검사석이에요. 홍성준 검사가 나왔거든요. 홍성준 검사 나오고 그 옆에 법복 입은 사람은 공판 검사인가요? 네, 네. 예, 그 공판 검사 여자 검사 앉아 있고 홍성준 검사 앉아 있고 그 홍성준 검사 옆자리를 권하는 거예요.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그런데 피해자 측 변호사는 말 그대로 피해자 측 변호사지 이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에요. 당사자는 검찰과 우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 상황을 제가 이상하게 여겨서 그 경위가 제 쪽으로 와서 다른 경위한테 지시하고 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안내하신 분이 피해자 측 변호사다. 근데 피해자 측 변호사 자리가 저기가 맞느냐? 저쪽에 앉아도 되는 거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원래 안 그렇죠. 저는 원래 모르죠. 저는 잘 몰랐어요. 네, 재판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있는 거고요. 판사가 가운데 있고요. 예. 오른쪽에 검사, 왼쪽에 피고인하고 변호인이 있어요. 네. 그리고 증인석이 가운데 또 있죠. 네, 네, 네. 네. 그 증인석 바로 뒤에 이제 그렇지, 일렬로 네, 쭉 있는 거기서 건데. 피고인들이 앉아 있는 공간이에요, 원래. 근데 거기에 이제 고소인이 따로 있을 경우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에, 네. 그 뒤에 앉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상황에서는 저는 경위가 맞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예, 뭐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재판하실 때 그 워낙 시간도 짧았고 변호사분들이 판사가 우리 쪽에는 그 피고인 측에는 변호사 누가 나왔고 피고인들 누가 출석했는지 전부 다 물어봤거든요. 네, 네. 근데 검찰 쪽에는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네, 네. 예, 뭐 누구 검사 나왔느냐, 그 앉으신 분은 누구냐 물어보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 다음 일정 정하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10분 재판이 끝나고 나왔는데 제가 변호사분들이랑 재판 끝나고 카페에서 얘기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은 형사소송법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죠. 왜냐면은 그분이 JTBC 대리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고소인은 제3자거든요. 예. 제3자인데 검사 측에 그냥 앉혔던 거죠. 예, 그렇죠. 그것이 경위가 그렇게 시킨 건데 예. 그거에 대해서는 좀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재판장님도 그분이 누구인지 확인 안 했어요. 확인 안 하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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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적으로 그랬는지 예, 좀 굉장히 그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예, 이해가 진짜 네.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 정장희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사건이 만약에 피고인들의 형사 재판은 언제든지 무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또 네.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네. 피고인들이 무죄가 나왔을 때 피고인들을 고소한 JTBC 측은 무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고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 측의 변호사를 검사석에 앉힌 거예요. 검사석에. 그러니까 검사랑 뭔가 다른 사람 안 들리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일단 형사소송의 자리 그 배치가 네. 명문이 있는데 네네. 거기엔 나오지 않는 내용이라고 네네.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 좌석 배치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예, 피해자 대리인은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예, 나오진 않고 예, 그런데 상식적으로 검사 측에 피해자 대리인이 앉아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가죠. 예. 그 그래서, 변호사가 만약에 제정신이었다면 여기 앉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야죠. 이렇게 네.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네.
분명히 좀 유심하게 봤기 때문에 예. 오자성 변호사가 네. 거절하지 않고 예. 그 옆에 가서 앉는 것과 그 오자성 변호사가 옆에 와서 앉는 거를 홍성준 검사가 쳐다보는 것도 다 봤어요. 다 봤고 그 오늘 공판에는 기자들도 10여 명이 있었지만은 일반 시민들도 방청객들도 35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오자성 변호사를 그 자리에 앉힌 그 경위 네네네.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네네. 그리고 그거를 본 그 안내를 수락한 변호사가 옆에 와서 앉는 거를 본 홍성준 검사 그리고 네. 그 옆에 검사석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재판정에서 묻지 않은 판사 지금, 이 일에 네. 대해서는 해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이 나는데 예. 저도 피해자 대리인을 수차례 합니다. 예. 그런데 법대 안쪽으로 예.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단은 방청석에 앉거든요. 예. 네, 방청석에 앉아 있으면 변호사 신분에도 네. 그럼 재판장님이 여기 피해자 대리인 혹시 오셨나요? 이렇게 하면은 네 하면은 이 안쪽에 들어 앉으시죠? 이렇게 한다. 아 정말요? 네. 그러면 근데 애초에 자기 마음대로 들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당연한 자기 자리로 인식하는 그것도 좀 거죠. 약간 지금 1심에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대우를 받았으니까 1심 때도 처음에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들어오라고 해서 거기 앉았었던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 야금야금 해가지고 방청석에서 네. 법대 안으로 들어오더니 지금 검사석에 앉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일단 그 자리에 앉은 겁니다. 앉고 예. 호명하지도 않았는데 들어 앉아 있었단 얘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재판정의 모습입니다. 그래, 예. 그럼 원칙적으로 이 판사님들이 그 양반 얼굴 보고 얼굴을 찌푸렸어야 돼요. 그렇죠. 누구냐? 쟤 누구냐? 누굽니까? 이랬어야 되는데 네. 저희 쪽을 보고 굉장히 찌푸리는 거죠. 네, 그 감정을 좀 나눠서 주세요. 저희. 네, 저희도 너무 독차지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저희 사랑을 좀 저쪽에도 나눠주십시오. 네, 네, 네. 그분이 더 억울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 아무튼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만 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변 대표님은 나오지 않으셨지만은 우리 황 대표님 출석하셨어요. 네네네. 네, 황 대표님 음. 살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살 많이 빠지셨어요. 운동 부심이 또 생겼죠. 참 네. 이렇게 좋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좀 저- 짠하던데. 아니 그거 짠하게 생각하시면 그거 좀 오해시고 아 그래요? 일부러 빼는 거예요. 일부러. 아, 예. 저 7kg 7kg 빠졌어요. 막 이러면서. 야, 7kg. 자랑 맨날 자랑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좀 모르시는 분들은 좀 처량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황 대표님께서 운동으로 빼고 계시답니다. 예. 굉장히 건강해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 황 대표님께서 또 문건안을 내셨죠? 네, 오늘 네,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일부러 갖고 나오셨어요. 피고인 진술서를 그냥 제출해서 오늘 원래 보석 심리가 예. 진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제출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연기가 되는 바람에 그냥 제출하는 거로만 마무리했는데 네. 뭐 중요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황 의원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재판부에 허위 태블릿 PC 조작서를 주장하는 것은 그 1심 재판부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좌우지간 범죄다. 네. 따라서 이 범죄가 더 유포 확산되지 않도록 이 주장의 원점인 미디어치 관계자들을 격리시켜야 한다. 이런 게 결론이거든요. 네. 말하자면은 본보기로 너희들을 가두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하지만 저는 반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변희재 고문이 구금된 지난 300여일 동안 그리고 제가 구금된 지난 100여일 동안 검찰과 1심 재판부의 명분이나 의도대로 태블릿 PC 조작설이 잠재워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례를 들고 있어요. 먼저 정치권을 보십시오. 12명의 국회의원들께서
태블릿 조작 진상 규명과 관련된 특별법을 발의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는 바로 제1야당의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태블릿 PC 조작설에 동의하시는 의사를 또 표명하신 분이 또 계시죠. 그리고 해외에서 특히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대표적인 동부가 한반도 정세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하고 타라오 박사께서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인권 운동가죠. 수전 숄티라는 분이 변희재와 황희연의 구속에 대해서 그 각종 성명과 팜플렛을 작성해서 지금 배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국제적인 언론 보호 단체인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언론인 보호를 위한 위원회. 네. 예, 이 국제적인 언론인 보호 위원회예요. 거기에서도 이 변희재 황희연 구속에 대해서 예. 우려를 표시하면서 네. 우리나라의 언론 탄압 사례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갔어요. 현재 조사 중입니다. 예, 황희연 대표가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만 명의 태극기를 드신 시민들께서 예. 이 태블릿 PC 이 조작을 밝혀달라는 집회와 시위를 전국 곳곳에서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예. 과연 우리 둘을 구속시킨 다음에 이 의혹이 없어졌냐 이런 얘기예요. 예. 예, 왜냐면 1심 재판에서 전혀 그걸 밝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럼 그렇죠. 그만큼은 이 법원이 구속을 시킨 명분이 약하다는 겁니다. 예. 예. 네. 정리를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도대체 언론인을 구속해서 재판하는 이유를 정말로 이해를 못하겠고요. 특히나 이 사건은 JTBC와 우리 간에 어떻게 보면 민사소송으로 서로 간의 그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뭐가 진실이냐를 두고. 네네네. 거기에 검찰 권력이 개입을 해서 네네. 검찰이 완벽하게 JTBC의 입장을 대변하고 네네. 그 검찰과 우리가 1심에서 치열하게 다퉜는데 네네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우리가 주장한 요청한 감정 신청 다 기각하고 증인도 막 최서원 꼭 나와야 되는 증인들 다 기각하고 네네네. 판결문 자체는 네네. 저희가 김경수 판결문과도 비교를 했지만은 진짜 일방적이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을 해드린 바 있죠. 네. 예. 그 방송 꼭 예. 보십시오. 반칙과 특권의 시대를 끝내야 된다. 대통령 말씀입니다. 예. 김경수는 다 피해가고 있어요. 네. 예. 법원에서 네. 구치소에서 네. 이거 시정을 해주세요. 예. 자기들이 하고 예. 있는 걸 고백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반칙 같은 걸 하고 예. 있다는 거 아니고. 황희원 대표 마지막 말씀만 전해드릴게요. 재판장님, 예. 마지막으로 권력과 편견이 아닌 사실과 논리에 기초한 재판을 이번 항소심에서 꼭 받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예. 그리고 본 명예훼손 재판은 한 주류 방송사의 명예 문제도 예. 한 비주류 언론사의 명예 문제도 아니고 실은 검찰과 법원의 명예 문제와 관계된 재판이었다고 추후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네. 의미심장한 예.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오늘 변희재 대표 불출석 네. 그리고 황희원 대표의 피고인 진술서. 예. 그래서 저는 변호인으로서 이 두 분이 정말 가열찬 투쟁을 네. 시작했다. 예. 예.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옥중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까지 모두 다 전혀 우리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거. 그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변호사님께서 네네. 공판이 있을 때마다 와서 재판 소식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네. 인사드리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